예.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웹 3.0이 어떤 형태인지 사람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블록체인 베이스가 아니라 시멘틱,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시멘틱이고요. 한국말로 뜻을 정하면 의미 기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의미 기반이라는 그 플랫폼을 사실은 이제 2010년부터 이것을 저만 주장한 게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이 3.0이 의미 기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뎁스가 너무 깊어서 개발 속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개발을 2010년부터 해서 저희가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퍼스널라이즈 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건 뭐냐 그러면 딱 두 줄인데 퍼스널라이즈 된 도메인끼리 연동되는 이제 거기에 인공지능 정보와 이런 것들이 의미 기반으로 연동돼서 이제 버추얼 스페이스나 이런 리얼 월드들이 이제 시멘텍 체계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도메인화 시키고 개인화 시켜서 사람들이 의미적으로 소통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형태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용어로는 그거를 스마트 큐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체 큐빅 스타일의 정보들이 디센트럴라이즈된 정보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뜻은 통합이 되고 분산되는 형태로 동시에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주고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 의미 기반의 정보들을 사람들끼리 소통하게 하면서 개인화 플랫폼들이 서로 주고받는 요 색깔이 다른 거는 이제 도메인, 모듈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도메인과 플랫폼끼리 연동이 된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퍼스널 어시스턴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의미 기반 추천 서비스 같은 형태로 사람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좀 더 활발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그걸 이제 진행하는데 그걸 정의하는 저희 스마트 큐빅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스마트 큐빅은 유저 중심. 그러니까 지금의 2.0은 사업자 중심인데 저는 유저 중심으로 정보를 만들어서 양방향과 멀티 다방향. 다방향이라고 하는 게 말이 맞는데 다방향으로 시멘틱 AI, 의미 기반 AI를 만들어서 온톨로지도 사실은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인데 사전적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의 그런 모든 것들을 정의를 내려서 그 컨텐츠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데 결국은 스마트 큐빅은 이제 퍼스널 어시스턴트를 제공한다. 이게 기존의 큐빅 월드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고요. 거기에 주어지는 어떤 저희만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디센트럴라이즈한 웹 3.0 블록체인 개념은 약간의 인증단, 백단에서 이루어지는 디센트럴라이즈고요. 저희는 프론트 단에서 디센트럴라이즈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만든 또 다른 블록체인이 연동되면 이제 진정한 디센트럴라이즈가 이루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시고요. AI 베이스의 퍼스널 어시스턴트 이게 이제 저희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이제 그 개인 비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이게 기존에 시리하고 또 지금 애플이 발표한 그런 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캐스트 개념의 실제로 피어 투 피어라는 개념이 이제 피어 캐스트는 개인 포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포탈이 이루어진다. 개인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개인이 알고리즘을 뿌릴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고요. 시멘텍에는 의미 기반 AI고 그다음에 이제 큐빅의 개념이 온톨로지로 이제 서비스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 다 전 세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요게 이제 요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EIP 베이스의 도메인이 만들어지는 게 기존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인데 ERP는 이제 관리적인 요소지만 EIP는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트 플랫폼의 약자인데요. 그 마케팅을 위한 ERP 같은 개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이 컨설팅을 받고 ERP를 깔면 좀 더 마케팅이 확대되고 매출이 늘어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그 B2B 비즈니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솔루션 개념이 이제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기업 간에 서로 이제 정보를 개인들하고 제공해주고 저희는 셋업 코스트 미니멈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저희는 거의 100억 정도 들었는데 플랫폼 가격은 그거에 뭐 5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메인터넌스 코스트는 저희가 직원들이 계속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굳이 낼 필요 없이 이제 실제로 미니멈으로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한의 그 확장성, 그다음에 보안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10개 모듈에 70개 도메인이 워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2.0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방식입니다. 이 밤송이 모양인데 이거는 사실은 웹이 아니고 실제 근데 사람들이 웹이라고 얘기하는데 네이버라든가 구글 다음 다 이런 센트럴라이즈 인터넷은 고객들이 정보를 무료로 다 개방하고 거기다 모아진 데이터를 고객들하고 접속을 일으켜서 기업들한테 커미션을 받고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 게 되는데 이거는 이런 서비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휘발성 마케팅 정보를 든다는 거죠. Y라는 게 이제 야후가 시작돼서 Y라고 했는데 커미션을 내지 않으면 광고가 안 되는 개념. 뭐, 뭐, 뭐 때는 뭐 또는 이제 마케팅 비용을 내지 않으면 광고가 안 되는 개념의 휘발성 마케팅이라고 보시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확장형 스토어형 뭐 마케팅 그 저기 네트워크 구조인데 이런 구조들이 디센트럴라이즈하게 외부로 연동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장 그 극명하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는 빌딩 도메인인데요. 이 빌딩 도메인들이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뭐 도메인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이게 구분을 한 게 녹색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초동에 있는 빌딩이고 뭐 노란색은 강남에 있는 뭐 빌딩이고 뭐 이렇게 나눠지고 뭐저 예를 들어서 분홍색은 구로구에 있는 빌딩인데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있는 그 P라는 빌딩의 어떤 유저가 뭐 P라는 빌딩에 가입을 해서 유저가 이제 서비스를 받고 그 도메인을 유지한 채 개인 주소로 가지고 E라는 도메인 강남의 어떤 빌딩에 와서 짬뽕을 먹고 거기 그 주인한테 그 P라는 도메인에 있는 그 리워드를 주면 또는 뭐 뭔가를 주면 E라는 그 도메인의 어떤 그 사업자가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끼리 서로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도메인에 있는 서로. 그래서 이것들이 그 중간 매개체가 없고 SC는 뭐냐면 그 미들맨이라고 미들맨이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들맨 없는 SC는 스마트 큐빅의 약자인데 프로토콜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개념을 좀 더 이제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 기존에 그 웹 2.0은 이제 그 실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저희 디센트럴라이즈된 형태의 모델로 아까 빌딩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빌딩 구조로 이렇게 만들면은 디지털 트윈이 돼야 되는데 뭐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은 전혀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2.0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비즈니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 가입시키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죽어가는 현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AI 쪽으로 들어오면 더 이제 그 우리한테 심화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AI 정보들은 이제 그 아, 디센트럴된 부분들을 좀 더 그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개인화된 정보와
의미 기반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기존의 비용을 많이 들이는 사람들이 여기 뭐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페이먼트 커미션 차지로 30% 이게 뭐 배달의 민족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수많은 사업자들이 30% 이상을 다 뛰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인앱 구조로 하는 것들이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 구조 드러나는데 일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수수료를 이제 감내하고 독점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인공지능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수많은 가짜 정보가 그 다음에 그 소스가 완전히 믿지 못하는 뭐 수많은 뭐 쓰레기 같은 정보를 학습시키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리스폰스가 있으면 이제 기존의 그 이제 어 전혀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최신 데이터 같은 형태가 전혀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거는 뭐냐면 어 네트워크이 커뮤니티가 연동이 되지만 이거 인공지능 커뮤니티 형태로 그 개인화된 것들을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개념이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어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웹 3.0의 디센트럴라이즈되고 어 저희는 이제 그 디센트럴라이즈된 부분들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구조를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멘트 계열을 다 구조화시키고 웹3.0으로 디센트럴을 만들어서 사업자들한테 메타버스나 NFT 기존에 나오는 기술로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시멘틱이라는 개념은 이제 워낙 오래된 개념이고, 근데 이게 의미 기반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고, 체계적인 정보가 있다. 그런 것이 여기 보면 뭐 퍼스널, 리지널 기업, 웹 어드레스가 대부분 다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시멘텍이 다 가능하고 지금 인텔리전트 뭐 AI 쪽에서는 레그라는 테크놀로지로 이제 이런 이루어지는데 그 워낙 그 통계적 기반이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있는 기반이 통계적 기반에서 레그는 힘들다. 뭐 만들지만 결국은 이제 의미 기반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퍼스널라이즈된 정보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들한테 어떤 추천 정보를 만들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코드 정보들을 이런 어드레스에다가 주고 추천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디바이스에다 두고 온 칩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멘트 온톨로지를 여기다 심어가지고 나중에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프로덕트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이게 그 파편화 기술인데요. 이 파편화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이 좀 저희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편화돼서 사람들이 이제 이 파편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는 멀티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 파편 기술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전부 다 해킹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걸 해킹해야지만이 인식이 되는 그러니까 개인도 이런 암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파편화 기술을 만들어서 개인화된 메디컬 키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정보들을 이제 모아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홍채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그 이제 그 병리 데이터를 모은 회사하고 저희가 결합해가지고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파편화 기술로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의료 정보나 이런 것들로 같이 연동해서 개인이 의료 정보를 소유하고 그 정보를 의사들이나 이런 쪽에 뿌릴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제주 아일랜드에서 파라나스 호텔에서 스탬프 펑션이라는 개념으로 요 그 파편화 기술 활용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개인화 주소를 줘서 실제 컨퍼런스를 최초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이런 서비스는 결국 이 사진 두 장이 모든 걸 말아주는데요. 밑에는 LLM의 스몰 LLM이라는 기업형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추천되는 정보들이 개인들의 개인 포탈에 활용이 돼서 이런 네트워크 구조, 이거 사람 간의 사람 간의 이런 집단 지성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개인들이 그걸 받아볼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다.
결국은 이제 스마트 큐빅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2.0과 차이는 뭐냐면 인디펜드하고 디센트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창작 위주 이게 크리에이터 중심,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중심이죠. 그다음에 이제 피어캐스트고 그 1.0, 2.0은 브로드캐스터. 그러니까 뭐 네이버 다음 뭐 기존의 그 구글 같은 게 다 브로드캐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피어캐스트 위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온톨로지 베이스 시멘텍 AI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정보에 대한 혁명을 저희가 만들고 있다. 기존의 그 이런 AI 서비스의 기본은 저희가 이제 모듈을 제공하는데요. 이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 코어 엔진이 있고 이 코어 엔진에 빌딩, ESG, 마이스가 이제 컨퍼런스 쪽이고요. 나비 그 OTT, 동영상, 그다음에 쇼핑몰, 그다음에 헬스, 네임, HR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 같은 또는 리멤버 같은 그런 네임 큐빅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올큐 검색. 그래서 뭐 이런 그 모듈을 다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입력하면 그 카테고리를 타고 이제 그 실제로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는 개념으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면서 이 추천하는 인공지능이 결국은 이런 그림이 요게 지금 이 색깔이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 여기 있는 큐빅들에서 자기 정보를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뽑아서 자기는 이런 정보를 관심 있다고 이렇게 뽑으면 계속 정보가 여기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스마트 큐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듈화 시킨 부분들을 이제 결국 그 저희 컨셉적으로 3.0이 어떻게 그러면 방향성이 가해져야 되냐면 큐빅은 이제 스마트 웹 3.0 플러스 알파 2.0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API가 저희가 이제 연동이 돼서 그 이 큐빅을 만들고 시멘텍 AI가 여기 안에 이제 연결되고 온토로지로 연동이 되고 큐빅 모듈이 이제 저희가 특허를 등록을 받았습니다. 블록체인 새로운 기술이. 그래서 이 기술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을 이제 저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좀 다른 건 뭐냐면 이 안에 이제 이런 그 구조들이 결국 이렇게 중앙적인 센트럴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형 형태로 사람들이 서로 피어투피어로 커넥션을 시키면서 이 안에 이제 이런 스마트 큐빅이 이제 연동이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피어 캐스트라고 얘기가. 그래서 이 온톨로지 컨셉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른 데에서는 도저히 구현 못하는 이거 저희 책 내놓으라고 특허도 다 이걸 출원했는데 이 온톨로지 컨셉의 핵심입니다. 보시면 지역이 있고요. 이 지역에 실제로 뉴욕, LA, 뭐 시카고, 뭐 저 다 지역마다 저희 포탈을 만들었고요. 오클랜드, 서울, 도쿄, 뭐 싱가포르, 브리스번, 시드니 다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수평적 그 포탈이 다 워킹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별로는 쇼핑, 동영상, ESG, 이벤트, 헬스, 빌딩 이런 쪽으로 다 이미 만들어져서 이렇게 워킹이 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운영을 기존의 사업자들은 전문 포탈, 이 수직형을 하는 거고 저희 그 본사에서는 수평적 역할을 이제 대도시는 저희가 하고 밑에 하부 도시들은 이제 파트너들이 이제 연동되게끔 해서 어떤 사업자가 또는 개인이 LA 포탈에서 그 쇼핑하고 있을 때 이 쇼핑 포탈과 연동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있을 때 이 서울에서 동영상도 이제 가입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알게 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정보가 서로 연동이 돼버리는 개념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빌딩 쪽에 갔더니 빌딩에 있는 정보도 다시 보여지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개인 대 개인이 소통이 되니까 하나의 이게 그 이제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큐빅처럼 이렇게 여기 돌리는 개념이 되죠. 결국은 이거는 이제 컨텐츠 오토매틱 디스퓨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보들이 이런 모듈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게 지금 10가지 모듈인데요. 저희 지금 현재 12가지, 14가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모듈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시멘텍 퍼스널 어시스턴트가 이제 보고, 이 정보들이 이제 그 추천되는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정보들은 이제, 어, 미니마이즈된 코스트, 이제 로우 코스트로 이 플랫폼을 다 사용하면 포탈 개념이 다 만들어지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최대 효과를 이루고, 그 개인 대개인의 다이렉트, 기업이 다이렉트로 트랜잭션이 있고, 피어 투 피어, 온오프 라인이 다 연동이 되면서 확장이 되고, 그 확장된 모습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일일이 다 얘기해주면 뭐 리얼타임이 되는 형태로 광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SG 정보들이 이밸류에이션, 피드백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건 ESG가 지금은 피드백이 잘 안 되는데 저희는 지역 포탈이 있어서 피드백이 다 되고요. 에듀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컨텐츠적 정보를 3차 벤더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대기업이 실제로 저희하고 좀 내고 중에 있고요. 비즈니스 포탈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마이스, 그래서 뭐 미팅, 인센티브, 컨퍼런스, 엑시비션에는 뭐 엄청나게 활용이 지금 작년도에 파라나스 호텔에서 저희가 이걸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번 달에도 저희가 이걸 통해서 지금 교회 쪽에 그 컨퍼런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쇼핑몰이나 이런 OTT 서비스도 당연히 이제 확장되는 모델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나 HR 같은 경우도 이제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직업 구하는 것들까지 이제 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추가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면 엄청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는 GIS 베이스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GIS가 다 워킹이 되면서 로컬 베이스를 다 아우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코리안 잉글리시를 써서 퍼스널 웹사이트를 처음 그 뭐 코리안이는 뭐 잉글리시 한국은 잉글리시 코리안이고 재팬은 잉글리시 재팬 또는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타이는 뭐 잉글리시 타이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언어를 써서 이제 영어로 모든 게 다 소통화되고 글로벌한 형태로 이제 지역별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플랫폼에 다 이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제 그 효과가 뭐냐면 마케팅이 한 번에 다 연동이 되니까 그 기존에 있는 그런 뭐 센서라든가 뭐 파워 이런 쪽 장비들은 엄청나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요. 앱이라든가 QR이나 이런 케이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존의 그 QR을 통해서 또는 이제 식품이라든가 쿠폰 같은 걸 쓸 수 있는 다 이게 특허가 다 진행이 돼서 됐습니다. BM 모델은 뭐냐면 뭐 어쨌든 저희가 플랫폼 셋업 코스트가 들어가고요. 인스톨레이션 코스트가 들어가서 그 한 달에 얼마씩 저 내는 뭐 그래서 엄브렐라 버전과 이제 파트너 버전이 있는데 파트너가 되셔야지 그 이런 서비스를 이제 엄브렐라 버전으로 이제 그 에코노미형 뭐 베이직형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호스트 코스트 그다음에 이제 월 모듈로 이제 셋업하는 형태도 돈을 받고요. 광고 모델, 바우처, 그다음에 페이먼트, 그다음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IoT 비즈니스를 연결해서 구독료까지 받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저희가 붙이면 바로 비즈니스가 연동이 돼서 구독료로 체계화되게 퍼질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당연히 이제 구독료 계획성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NFT나 저희 블록체인 새로운 형태로 STO 같이 이제 이런 것들 메인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서비스를 진행할 거고 그 ESG나 마이스 같은 형태는 특이한 부분이 더 있는데 그런 이제 이벤트 같은 걸 다 서비스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진행이 됩니다. 그 기존에 그 저희가 그 컨텐츠를 프로바이드하는 사람들이 크리에이터가 SNS를 중심으로 일대 N의 구조로 고객이 뭐 만족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구조였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라이브 이게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A라는 도메인이 있으면 이 A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스마트 큐빅에 어떤 개인이 크리에이터가 스마트 큐빅에다 집어넣으면 이 온톨로지가 중간에 이렇게 그 추천을 해서 A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A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동이 되고 그 연동된 사람들은 이제 이 그 영상을 보겠죠. 그런데 저희는 다른 도메인, B 도메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온톨로지가 변하는 걸 보시면 이 추천이 B 도메인으로 연동이 돼서 이 B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서비스를 이제 보게 되고 전혀 다른 플랫폼인데 이 서비스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 멤버가 아닌 사람은 이제 여기 이제 구독 서비스나 못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런 분들이 이제 서비스의 가장 핵심이고요. 결국 기존의 2.0하고 저희 차이는 뭐냐면 1대 N, 그러니까 한 사람이 N의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만 저희는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N 대 M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도메인들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메인이 있는 사람이 온톨로지로 A 도메인 있는 사람한테 보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동돼서 A가 이렇게 있는 도메인이 4명이 이런 구조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B 도메인은 이제 온톨로지가 이제 여기 변하죠. B의 도메인의 온톨로지가 변하고 그 변한 것들은 결국 추천을 통해서 B 도메인이 실제로 연동이 돼서 B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다 연동이 되죠. 이게 다 지금 A, B가 다 서로 소통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C 도메인으로 추천을 하면 이 이제 실제로 이제 온톨로지 개념으로 C가 이렇게 나타나고 C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결국은 모두 다 연동이 되는 개념이 됩니다. 전부 다 서로 소통이 돼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거대한 그 그물망처럼 소통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화 포탈의 그 파괴적인 거는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리즘,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만드는 그 알고리즘이 아니라 개인들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추천하고 만들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차이는 뭐냐? 2.0과 차이는 엄청난 마케팅의 비용이 차이가 되어 있고 저희는 로코스트로 이거를 스토어식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피어투피어로 계속 만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효과를 보니까 점점 피어투피어로 많이 돌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레지스터 일반적인 그 컨텐츠의 저작권자들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BM 모델의 첫 번째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SNS에 대한 기본 모든 권력을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정보든지 이 SNS에 관련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그 스마트 큐빅의 하나의 사례인데 큐빅이 이런 부분은 이 사례를 보면 SNS에 어떤 정보가 내가 있는지를 한 번에 이걸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걸로 아이콘화 시켜서 다 볼 수 있고요. AI 베이스도 여기에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리지 베이스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앱을 만들고 있는데 개인화 앱입니다. 이 개인 앱은 여기서 얹어주면 여기에 연동되는 수많은 그 개인과 개인끼리 공공기관, 기업, 여기 참여한 뉴스 미디어 뭐 이런 SNS 정보들이 필터링이 돼서 이렇게 메타버스까지 적용이 자동으로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퍼 퍼스널리지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 모든 제가 아까 계속 개인이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하는 게 이 뜻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만들면 싸이가 이런 정보를 알고리즘을 해서 이 아이콘에 알고리즘 심고 이거 사람들한테 이게 보내면 각각은 여기 알고리즘을 검색하고 그 검색 정보가 이 사람의 원하는 정보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로 보신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정보들도 저희가 다 뭐 메타버스 홀로그램까지 다 계획해서 영상도 3D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이제 저희 인공지능 만드는 거를 저희가 다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기존의 그 좀 다른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EIP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EIP가 뭐냐면 그 ERP의 인터널 베이스에서 거기에 CRM을 붙이면 그 고객이 개인화로 연동해서 개인 포탈을 만들어주게 하는 게 ERP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여기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제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덕션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CRM과 연동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단문으로 그냥 그돼 있지만 EIP를 만들면 채널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웹 개인 주소가 생기고 그 개인 주소는 개인이 원하는 것만 연동 뭐 이런 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그 이런 내부 정보 포인트 세일이나 포스나 IoT 빅데이터 페이먼트 빌링 뭐 ERP 쿠폰 바우처 오토 쇼핑 CRM들이 그 저희하고 어떻게 되면 저희 내부 시스템과 이렇게 연동되는 게 API로 연동이 돼서 기존의 정보를 한 번에 저희 쪽에 그 자동으로 연동되고 여기서 연동되는 거 다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파샬로 다 연동이 돼서 동시에 이제 이게 한 번에 다 들어오고 그걸 마케팅으로 이제 70개 도면에 저희는 지금 현재 70개인데 뭐 7,000개 뭐 된다 그러면 7,000개 동시에 연동이 돼요. 그 거기서 이루어지는 마케팅 정보가 다시 API를 타고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확인하고 다시 이걸 재조정하고 다시 보내고 재조정하고 다시 보내는 것이 워킹이 된다. 이게 바로 저희가 기존에 뭐랄까요? 어, 아까 얘기했던 어, 퍼스널 어시스턴스가 가능한 게 뭐냐면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API를 통해서 뭐가 가능하냐면 인공지능으로 온 정보를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해서 그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개인 비서가 그 예약까지 하는 포스하고 예약도 하고 CRM과도 예약하고 바우처 쿠폰하고도 예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엄청난 광고 효과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결국 AI와 이런 개인 비서들이 서로 연동돼서 집단 수용하고 연동돼서 워킹이 된다. 뭐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결국 이제 퀴어캐스트로 사람들한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메타버스들이 이제 또는 뭐 메타버스나 GIS 개념의 어떤 정보들이 다 연동이 돼서 이제 자동으로 다 연동이 돼요. 이 메타버스에 있는 정보를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굳이 안 넣어도 저희 API를 타고 어느 메타버스에 무슨 정보를 보여줘 하면 API를 타고 자동으로 그 메타버스에 보이는 개념이 보이는 거죠. GIS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메일처럼 저희는 이런 특수 기호를 써서 샵 기호를 써서 사람들이 개인 비서의 그 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그 인공지능 정보를 여기 보내면 이제 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보내면 이 사람이 다시 여기 있는 네트워크 타고 이렇게 보내고 노드를 탄 사람들은 전부 이 사람이 원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타고 가는 거고요.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바꾸면 다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컨티뉴스하고 밸류 세일링하며 이제 옵티마이징하고 퍼미싱한 부분들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그러면 이게 시멘틱 AI가 이런 여러 그룹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지역 간 또 이런 소통이 될 텐데 이런 이제 컨슈머라든가 컨텐츠 프로바이더 또는 이제 오퍼레이터 등과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추천해드리는 서비스가 결국은 이렇게 크리에이션 정보를 만들고 광고하면서 익스포즈 시키고 오더하고 딜리버리 하는 것까지 다 이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저희가 서비스하는 방향이 온오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까는 기존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오프라인을 연동했는데 저희는 이제 온라인이 연동되는 게 이렇게 앱이나 뭐 웹으로 연동되지만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은 이런 포스라든가 그 키오스크 같은 거 연동이 되는데 이 키오스크나 포스 정보를 전부 저희가 API로 연동시켜서 스마트 뷰에 연동시키면 거기에서 들어온 정보가 다시 추천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고 다시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다시 이 API를 통해서 들어가서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 온오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워킹이 되면 저희는 이거를 이제 3D 정보까지 저희가 3D 홀로그램까지 다 계약해서 그 디바이스에다가 마케팅할 수 있게끔 다 지금 저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3D 필름까지도 만들어서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진행하는 게 이런 비즈니스들은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UI를 어떻게 줄 거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개념은 이런 테크놀로지적인 유저 익스프레스가 VR, AR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웹 앱, VR, MR 이런 3D 홀로그램을 전부 다 아우르는 형태로 UX, UI를 이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인식만 줍니다. 한국의 서울의 구로구에 ENC 드림 7 빌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구조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 포탈, 구로구 포탈, ENC 포탈이 그 시멘틱 구조로 연동돼서 누구든지 그 에리어를 다 주소 개념으로 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해서 어, 그 메타버스까지 연동되는 개념으로 멀티 플랫폼, 로컬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추천 개념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그 메타버스가 이게 ENC 드림의 그 빌딩에 메타버스가 연동되는 하나의 개념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버추얼 스페이스들이 이렇게 동시에 다 이루어져서 이제 UI, UX들을 이제 이게 하나가 아니라 메타버스들이 수백 개 업체들이 저희 API를 타고 서비스를 받으면 비즈니스 모델이 다 워킹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심지어는 오늘 줌하는 이것도 개인화 페이지, 개인 포털을 이용해 하면 아주 쉽게 개인 포털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그것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이게 전 세계 포탈 개념, 포탈을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만든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이제 포탈인데요. 서울 포탈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서울 포탈 안에 구로구가 있고 구로구 안에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누르면 그 빌딩에 있는 그 메타버스가 누르면 이제 바로 이렇게 오프라인 빌딩에서 온라인 메타버스 빌딩에 연동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기존의 그 ENC 빌딩의 한 15층에 사는 어떤 사람이 2층 식당을 올 때 미리 주문하고 내려와서 밥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오프가 연동이 되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